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실천론.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사회복지 실천 관련 주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론적인 하나의 어떤 틀을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 먼저 그 시험 출제 경향으로 좀 보면 그렇게 많이 다뤄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하고 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죠. 자, 1절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이론적인 틀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 틀이라는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틀이다. 어떤 네모난 상자에 어떤 그 체계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론적인 틀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왜 틀을 만들어 놓느냐,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개인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증입니다. 자, 개인과 환경 간의 뭐다? 상호작용이다. 즉, 개인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은 개인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상호작용이다. 이것을 우리는, PIE, Person in Environment 해가지고, 환경 속의 인간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사회 구성은 삶의 질 향상이죠. 여기서 이제 사회 구성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뭐예요? 모든 대상이죠. 자, 그리고 개인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클라이언트의 어려운 상황과 관련 요인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즉, 개인 환경 중 무엇에 더 의미를 둘 것인가를 의미하고, 다음 이제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해서 실천의 포괄적 개념 틀로 인간 행동과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각종 이론들과 실천 관점들로 구성이 되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상위 개념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론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을 제공하죠. 그리고 그 현상을 둘러싼 각종 속성들의 특성과 특징과 원리를 제공하는 실천적인 관점들, 구체적인 실천 모델이나 기술을 포함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하나의 틀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이론적인 틀이죠. 자, 이 틀 안에는 어떤 그 조각을 맞춰서 놓는다고 치면, 다양한 조각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여기 뭐 구체적인 어떤 실천 모델도 있을 거고, 어떤 사회 현상도 있을 거고, 뭐 개인도 있을 거고, 환경도 있을 거고. 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틀 안에 들어가서 어떤 제도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이론 틀은 여러 가지 다양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인간행동에 대한 설명과 인간행동 문제의 발생 원인, 사회 문제 발생 원인 과정 등
어떤 현상의 포괄적인 설명에 기반이 되는 배경 지식이다. 그래서 사회학이나 심리학, 경제, 행정, 교육 등 학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된다. 자, 사회복지 실천은 우리가 흔히 다학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나왔듯이 보시면 사회학이 있죠. 사회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경제, 행정 등 다양한 학문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학문과 하나의 무엇을 이룬다? 교집합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즉 하나의 어떤 행동에 이 사회복지라는 과목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이 교집합을 이루는 것이 뭐다? 사회복지학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학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이론적인 틀은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초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리치몬드의 사회진단. 지난 시간에 사회진단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함축되어 있던 개념으로 1950년대 이후부터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이 확립되었다. 그래서 여기 학자들이 좀 나오는데요. 여기 학자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먼저 고든이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환경이 제공하는 자원과 개인의 욕구나 성장 잠재력과의 조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사회복지 활동의 초점이다. 이렇게 얘기죠. 자, 이 고든이라는 학자는 환경에 제공하는 자원과 그 다음에 뭐죠? 조합. 이것을 중요시 여기죠. 그 다음에 바틀렛이라는 학자가 있죠? 자, 사회복지사는 개인이 갖고 있는 대처 능력과 그 개인에 대한 환경이 요구하는 사이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봤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균형이죠. 대처 능력. 또 환경. 이거에 대한 요소를 바틀렛은 균형에 대해서 신경성을 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저맨과 기터만인데, 자, 사회복지사들은 개인 환경 간의 역기능적 교환에 개입한다고 강조했죠. 네, 여기서 이제 역기능적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개인과 환경 간의 역기능적 교환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상호작용 양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얘기는 역기능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죠. A하고 B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면 뭐예요? 역기능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원과 기타만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 간의 역기능적 교환을 개념화하려고 노력하였고, 사회복지사는 개인과 환경 사이의 역기능적 교환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즉, 이 사이 부분 있죠? 이 사이 부분에 누가, 워커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역기능적인 현상이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요. 즉,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때는 개인 또는 환경, 그 외에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지만 이 모든 전략들은 결국은 뭐예요?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역기능적 개입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A와 B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역할 수행이죠. 역할 수행적인 요소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이란 사회복지사가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때 사용하는 관념적인 안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것이 있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회환경이 어땠을 때 사후 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통해서 어떤 조합을 이루어 나갔을 때 그 사회환경이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다루는 것이 대표적인 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과목이 있죠. 그런 의미로 사회복지 실천도 인간과 사회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교류해서 상호 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골고루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배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제2절이죠. 전통적인 관점과 통합적인 관점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관점은 뭐죠? 자,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사업,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기반을 두고서 뭐다? 병리적인 관점에서 단선론적인 관점을 보였다. 이것이 진단주의였죠. 자, 통합적인 관점은 뭐예요? 자,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환경 속의 인간에 대한 관점을 일반 체계이론과 생태 체계이론에 단초가 되었다. 그래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역할과 그 다음에 그 두 역할 합파위에서 나온 것이 통합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그러면 이런 그 일반 체계이론과 생태 체계적인 관점이 있는데 먼저 생태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자, 생태학적 관점과 일반 체계이론의 통합. 그래서 생태체계적인 관점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쉽게 하나 도표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자,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을 때, 자, 내 주변과 더 넓은 주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쉽게, 아내를 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중시 더 넓은 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중시적인 측면에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죠. 그럼 나는 지역사회에서 학생이면은 학교도 가야 되고, 또 내가 가는 직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원, 네, 문화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나와 연결돼. 그러면 이거보다 더 넓게 거시는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예를 들어 동을 치면 뭐 동사무소, 그 다음에 시청, 서울시 큰 시청, 뭐 군기관, 뭐 정부기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넓게 연관이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지금 말씀드린 생태체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중시나 거시와 관련된 하나의 생활 패턴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가. 이것이 이 부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자, 생태체계 관점의 일반적인 특성은 인간 행동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 인간과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게 자주 나오죠? 인간과 환경의 뭐다? 상호작용.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인식되어 왔고요. 그 다음, 생태학은 유기체와 환경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생물학으로 1860년 독일의 생물학자 해켈에 의해서 최초로 하나의 학문으로 소개되었다. 이것은 뭐 역사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생태학적 관점의 정의 및 특성을 좀 보면요. 1번, 2번 보시면 되겠고, 3번을 좀 보시면, 환경과 유기체가 어떻다 역동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죠. 자, 역동적인 평형 상태. 역동적인이란 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이제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 상호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평행하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환경과 유기체,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죠? 이것이 뭐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평형 상태를 이루어서 상호 간에 뭐가 일어난다? 조화를 이루는 거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주변 환경 간의 상호작용, 상호 의존성 또는 역동적인 교류와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자, 단선적인 사고로서 A와 B를 논할 때 A가 B의 변화에 기여한 영향만을 살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A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쪽으로만 사고를 하는 거죠? 이쪽으로만. A가 이쪽으로만 사고를 하고 여기는 사고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단선이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상호 간에 선을 이어서 양쪽으로 같이 서로 유기체와 환경 간의 조화를 이루는 부분. 이 부분이 뭐냐? 생태학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속되는 순환적인 교환에 관심을 둔다. 순환적인 교환. 네, 그럼 이해가 가시죠? A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가고 어떤 시간 차이를 두고 상호 간에 계속 순환하는 개념이죠. 자, 이 부분 얘기고, 그 다음에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가서 보시면요. 생태체계적 관점의 정의와 특성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미시, 그 다음에 중시, 거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생태체계 관점의 정의 특성에서 생태적 관점과 일반 체계를 병행하여 현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시도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시야는 개인의 가장 가까운 환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수준의 사회, 환경, 자연환경, 생태환경까지 확대되었고 컴튼과 갤러웨이는 개인이 처한 개별 상황, 미시, 그 다음에 중간 수준, 거시 수준 환경 등 각 수준에 속하는 그 수준보다 큰 수준 체계 내에서 놓여있는 각 수준 체계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수준 체계와의 상호작용 양상에 좌우된다고 보았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 체계에서 하면 나오는 것이 생태도라는 게 나오죠. 생태도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생태학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가계도가 있으면 이런 가계도를 통해서 내 주변에 뭐다? 환경이죠. 이 환경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미시 수준 환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개인 가족이죠. 그 다음에 중간 수준은 뭐예요? 조직과 어떤 하나의 공식적인 집단을 볼 수가 있겠고, 자, 거시 수준은 뭐예요? 내 지역사회, 사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꼭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미시하고 중시, 거시 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다 이해를 하시죠.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미시 때, 중시 때, 거시 때 뭐 사회복지사 역할이 많죠? 자, 중개자, 계획가, 뭐 행동가도 있고, 뭐 옹호자의 역할도 해야 되겠고, 기타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이 많은데 어느 부분에서 어느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체계적 관점 실천의 어떤 유형성을 좀 보면요. 자, 실천 모델을 적용하기 이전에 문제 현상을 사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조와 중고 틀을 제공함으로써 자, 일반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실천가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즉, 특정 개입 방법이나 기술을 제시해주는 실천 모델, 그리고 문제 현상에 대한 전체적인 성격, 다양한 변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사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관점.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생태도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보시면 생태도는 생태체계 관점을 반영해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자, 동일한 삶의 공간 내에 존재하는
상호 관련되어 있는 체계들을 찾아서 그 체계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들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실천 도구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이 외부 환경은 뭐 학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뭐 공원, 예를 들면 뭐 극장, 여러 가지 많겠죠?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클라이언트가 이쪽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클라이언트가 외부 생태와 관계가 어떻게 이러냐? 관계가 아주 좋으냐? 뭐 약간 소원하냐? 뭐 뜸하냐? 이런 식으로 아주 표시가 있죠. 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클라이언트에게는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어떤 자원을 연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생태들을 그리는 주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태도 말고 가계도라는 게 있죠. 보현이 만든 건데, 지금 이 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뭐예요? 가계도죠. 가족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가계도고, 이 가족이 외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타내는 것이 생태도입니다. 그러면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고, 외부 자원과의 연결은 생태도가 되겠죠? 자, 보시면, 지금 거기 그림이 하나 있죠? 이 지도 속에서는 개인 또는 가족 체계와 주변 관련 체계들 사이에 발생하는 자원과 에너지의 유입 및 유출 상황, 갈등 상황, 관계 상황 등이 기록된다. 이것이 생태도를 그리는 가장 주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도를 통해서 그 외부 자원과 환경과 개인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 방법을 강구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 생태도를 그리는 하나의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 체계 관점이라고는 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론적인 틀이 왜 나오는지 그 이유, 거기서 생태도가 왜 그러는지 이유, 이 부분이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